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자,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장안의 이슈 순서입니다.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중앙정치권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어제 결과 발표가 있었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에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상된 결과인가요? 뭐 예상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 3강 체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2강 아닌가요? 뭐 나름대로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2강 1중이라고도 하고 예. 1강 1중 1약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니까 누가 1강이에요? 공통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1강인 것 같고요. 예. 네. 안 소장님의 평가입니까? 아니면은 전반적인 평가입니까? 뭐 캠프마다 다 달라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예. 네, 이게 이제 최고위원 그 결과까지 보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소위 얘기하는 친명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김민석 후보와 약간 커플링 됐을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4명. 예.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노골적으로 편을 같이 했던 후보가 3명.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와 편을 했던 후보가 1명. 이렇게 최고위원 후보들이요? 네, 이렇게 예. 본선에 진출한 걸로 봤을 때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 당대표 후보들은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거쳐서 네, 뽑은 네, 거잖아요. 네. 최고위원들은 일반 여론조사는 아니죠. 국민들 네,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뽑은 거예요? 그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로만 뽑은 겁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아, 그러면 네, 네. 최고위원 뽑힌 걸 보면 네. 어느 정도 구도가 예측이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뽑았는데 예. 이번에 그 중앙위원 투표율은 뭐 88%가 넘었다고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는 37.4%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권리당원의 그 의사를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 경선에 가면은 얼만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거에 따라서 또 지금 결과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구도하고 좀 더 다르게 나타나는 게 최고위원 특히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그 당대표와 최고위원 이렇게 같이 커플링 돼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하고 아주 다르게 나타날 거냐 이것도 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는 이제 그 3명의 최고위원 후보하고 완벽하게 커플링을 해서 선거운동을 같이 했고, 예. 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정확하게 커플링을 했다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그 커플링한 효과는 정청래 후보 쪽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명의 후보지만 구도는 친청과 친명 이렇게 나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구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투표를 하는 권리당원 입장에서는 2순위를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 더 마음에 가는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슷하게 가겠죠. 지금 예. 구도상으로는 누군가 한 명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예측될 수 있는 건 송영길 후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최근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송영길 후보를 찍었던 후보들의 한 70% 정도는 김민석 후보를 찍고 30% 정도는 정청래 후보를 찍는 예. 걸로 봤을 때 이 선호투표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양쪽의 편을 더 극단적으로 가르는 방식으로 선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게 당대표 선거가 원래 이렇게 치열했어요? 예전에도 치열하긴 했었죠. 아니, 네. 이번 보면 이건 뭐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그냥 대선 같은 그런 느낌의 당대당의 이런 그 경쟁 구도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통 이제 당대표 선거가 대통령의 임기에 언제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는 사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지 않는 후보가 대부분 당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하고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렇게 그 치열하게 벌어지진 않거든요. 보통은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벌어지는 당대표 선거가 훨씬 더 치열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미래 권력 차원에서 이게 치열해질 네네.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임기가 1년 1년 조금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의 결과 때문에 촉발된 얘기인데 지방선거 예. 결과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또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코어층을 뺏겼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이런 이제 선후의 문제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와 전당대회 과정에 대통령을 참전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예. 노선 갈등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그 측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대통령과의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또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임기 1년 1년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 그런데 대통령을 각을 세우고 나온 측이 있고 또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이 있고 이런 전당대회가 저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아니 집권 여당인데 그것도 임기가 이제 1년 된 그 대통령 그 같은 집권 여당에서 예. 어떻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예. 문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각을 세운다고 안 하는데 주위에서 특히 이제 상대 쪽에서 자꾸 그렇게 그런 구도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정확히 따지면 이제 예. 유시민 작가가 참전하면서 각이 훨씬 그래요? 더 커진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검찰 개혁의 그 방향에서 약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 그게 정말 이제 결정적인 것 같아요. 서로 개파 간의 선명한 의제가 돼버렸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유시민 작가도 등장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오늘 뭐 민주당이 뭐 당론, 네.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거는 또 원래 그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또 됐거든요. 무한수사권 주지 않는 걸로. 예, 네.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차별화는 사실 그 각을 세울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오히려 그 정청래 당 그 개혁파들이 더 세게 주장했었고 김민석 후보가 총리실에 있을 때 이거를 오래 그냥 잡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이 됐었거든요. 이제 김민석 총리 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이걸 미뤘다. 그 이제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에 나와서 이거는 김민석 후보의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더 이제 치열해진 측면이 그러니까 있죠. 좀 이게 보기가 우스운 면도 좀 있는 건데요. 네.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대체 국민들은 어디를 보고 뭘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더 혼란스러운 거는 신천지 개입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이건 뭐 다른 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 후보 개파 간의 이 경쟁 과정에서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기 편에다가 수류탄 던졌다 뭐 이런 얘기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 개입 의혹은 지금 뭐 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수사가 있죠. 진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지금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의혹을 제기하는 김민석 그 후보 측에서도 정확한 무슨 근거를 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상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정청래 대표라든지
문제라든지 또는 신천지 그 본부에서도 조차도 이거 뭐 법적 대응하겠다 근거를 대라 하는데 근거를 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말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선거 과정에서의 차별화라든지 공격을 위한 거 아닌지 이건 좀 같은 당 그런지 그렇지 않다고 또 주장하죠 그쪽에서는. 이런 네거티브가 나올 줄은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네거티브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신천지가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당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그 소나무당을 할 때도 그 사무총장한테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예. 신천지가 그래서 자기들이 영치금도 넣어주고 당비도 보태주고 당원도 해줄 테니까 뭐 자기들하고 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한번 만나달라 뭐 이런 그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김민석 총리가 총리 시절에 그 신천지 관련돼서 검경 TF팀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게 있는 게 아니었던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예.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지지층에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가 좀 중요한데요.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러면 그 뭐 정부와 그 집권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뭐 어려운 민생 문제라든지 뭐 개혁 과제라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하냐 이거를 지금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사실 국민들도 그걸 바라고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이 싸움을 이기고 보자 해서 뭐 우리가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편을 다 그냥 폭파시키는 이런 문제를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싸움을 해서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저는 좀 선후는 뭐냐면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투표 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전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 이제 전후가 바뀌면서 신천지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간 거예요. 그 의혹은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 신천지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네. 오염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 조국혁신당과의 이중당적자들 그다음에 예. 신천지 등 민주당 외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니 그러니 그 그게 당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라는 캠페인성으로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캠페인성으로 보기에는 좀 아우, 어려운데 신천지 개입을. 총리도 하시고 이렇게 당대표 나오신 분이 신천지가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던지시면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결론이 도출이 될지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정당은 같은 정치적 가치와 신념, 철학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동지적 관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런 동지적 관계인 사람들끼리 이 정도의 싸움을 하면 과연 이 당대표 선거 이후에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지지 세력들이 양분된 사례들이 여러 번 있는데 예. 아마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층 양분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 전당대회가 끝나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이재명 정부가 힘있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또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 세력과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뭐 그런 싸움이 막 굉장히 극렬했고 결국은 그 싸움이 그 대선 후보로 그 바로 이어졌거든요, 대선으로.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그런 싸움이 뭐 나중에는 뭐 이낙연 지지하는 분들이 결국은 뭐
그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할 선언까지 하는, 물론 세력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럼 예. 이번의 싸움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이라는 걸 지키고 또 이게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뭐 경쟁을 하더라도 진짜 본질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려할 만큼 다시 선을 봉합하기 어려운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예. 이게 그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전에는 대통령 임기 후반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임기 초반이라는 것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예. 우리 이제 정치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특히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런 갈등이 있으면 결국은 다 갈라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동기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죠. 정치적으로 네.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말씀하셨던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낙연계가 이제 떨어져 나갔고, 과연 이번에는 봉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그게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어느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첫 번째 그 당직 인선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예. 그 만약 이쪽 계파가 잡았다고 해서 뭐 한쪽을 다 다른 계파를 다 내밀고 우리 계파를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러면 결국은 끝까지 싸우자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게 어느 계파가 되든지, 또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아까 지금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뭐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렇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원이라든지 뭐 당원들의 그 민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에 안배하게 당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봉합대로 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나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과정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싸우다 보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오면 결국은 나중에는 한쪽을 쳐내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발라온 역사이지 않나. 그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청와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보수는 그렇게 싸워도 꼭 갈라지지는 않거든요. 친박과 친이게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서로 싸워서 그렇죠. 지금도 같이 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진보는 좀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도 당내 상황이 참 멱살잡이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그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그 원내 대표죠, 멱살까지 잡는, 거기도 지금 되게 당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도 사실 어쩌면 이제 뭐 이쪽은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는 지금 당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그 뭐 어찌 보면 자리 싸움인데요. 이런 거를 누구 지도부가 딱 그 정리를 했을 때 따라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쪽 당이나 저쪽 당이나 지금 남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이 정치를 보는 피로감만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중앙정치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역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죠? 네, 그 박용갑 후보와 장종태 후보가 네. 그 경선을 치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판세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그 민주당 시당위원장 선거를 지향하면서 합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가 예. 지난번 시당위원장 선거 때 그
박정현 의원과 장철민 의원이 대결을 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합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 사실 두 분이 굉장히 친했던 분들인데 아, 그래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시당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 당대표 선거 못지않게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양측이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또 어떤 서로 네거티브적인 선거를 좀 펼치고 있나요? 아직 네거티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지지층이 갈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이 갈라진 지지층들이 결과적으로 당대표 선거와 그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예. 당대표는 뭐 같은 분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나요? 예. 그건 잘 모르겠고, 대전에서 이제 두 분의 출마 선언 이후에 들리는 얘기로는 생각보다는 갈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박용갑 의원이 이제 장종태 의원이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 대전시장 경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을 주변에서 돕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 이제 그분들이 이제 피로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또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장종태 의원이 출마를 안 할 걸로 그렇게 사석에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 갑자기 경선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장종태 의원 쪽에서는 뭐 선의 경쟁을 하는 건데 예. 이게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선거 이후 또 전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이 조직을 대전 지역 조직을 잘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런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지도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본인이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그 대전시당위원장은 또 굉장히 이번엔 위원장이 역할이 중요한 게 이제 그 정부도 민주당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시장도 민주당이고 대전 7개 지역구 그 국회의원들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당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 그리고 이제 지역과 다 연계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좀 이번에 좀 합의해서 잘 추대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갈등의 국면으로 오는 게 굉장히 아쉽죠. 그 장종태 의원 쪽의 얘기는 본인들이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예.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하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박용갑 후보가 약속을 안 지켰다. 나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양쪽의 주장이 또 달라요. 박용갑 그래요? 의원은 뭐 상임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했던 건데 깼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게 더 그 현명한 선택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대전시당 위원장에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추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 대전시장, 이거 좀 아직 입에 붙지도 않는데 벌써 선거 끝난 지 얼마, 한 2달 정도 됐죠? 네. 2달밖에 안 됐는데 정치 전면에 나서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장우 시장의 평소의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도 그 이응권 시당위원장이 지도력을 잃었고 그리고 각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들이 사실상 그 붕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쉽게 누가 나서서 이 대안이 시당을 없었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장우 시장은 또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다음 총선의 공천 과정에 본인의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그 하나의 목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지금 이제 그 동구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는데 서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노림수들을 본인은 가지고 예,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네. 뭐 뉴스를 보니까 예,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뭐 본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옛날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봐야 가지 알죠. 정치적 상황에 노림수를 따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등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럼 본인 의지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주변에서 추대한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는 네. 예.
아니 뭐 상황이 지금 그 지방선거 패배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은건 위원장의 지도력이 굉장히 의심을 받았거든요.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뭐 지역위원장들이 공개적으로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장우 시장만큼 인지도라든지 뭐 이런 정치인이 또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이 지역의 그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장우 시장이 서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 자리가 필요했고. 그러면 이장우 전 시장은 뭐 2년 후에 있을 총선을 미리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총선을 바라보고 정치 전면에 다시 등장을 한 거고, 그리고 예. 이장우 시장 입장에서는 또 4년을 기다려서 대전시장을 도전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본인의 이름이 잊혀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이름이 언급되기를 네, 예, 그렇게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오래된 정치인이 누가 하신 걸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시 ND에서남 금요일의 순서 장안의 이슈. 지금까지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시 ND에서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싸이와 박정현의 어땠을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